이순재는 1934년 11월 16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가장 존경받고 다작하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 TV, 영화에서 60년이 넘는 경력을 쌓으며 예술에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상공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4살 때 가족과 함께 서울 아현동으로 이사하여 자랐습니다. 명문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연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개인적인 상실부터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깊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드물게 경험했던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가까운 동료들을 잃은 슬픔과 말년에 자신의 세대가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느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순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한국 예술계의 초창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동료들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인 그는 여운계, 송재호, 윤소정 등 고전 연극과 영화에서 함께 작업했던 많은 친구와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2011년 영화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송재호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냈고, 이순재는 2020년 송재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의 일부를 잃은 듯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배우가 한국 사회에서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시절, 꿈과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순재의 슬픔은 자신의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90세의 나이에 그는 종종 서울대학교 학생 연극에서 후배들과 함께 공연했던 경력 초기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 기억들은 아름다웠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에게는 조용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2025년 가상 인터뷰에서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앉아 옛 사진을 보며 울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대중 앞에서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쳐버린 듯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가족, 특히 아내 최희정, 아들 이종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항상 예술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는 세종대, 가천대 등에서 영화 촬영과 강의 일정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이나 가족 명절처럼 중요한 날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슬픔은 비록 공개적으로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평생 간직했던 침묵의 상처였으며, 이는 그의 경력과 삶에서 어려움에 접근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이순재의 경력은 찬란한 절정과 어두운 골짜기를 오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무대 배우이자 사랑받는 텔레비전 스타였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인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하여 대학극 아마추어 학생 연극의 초창기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여운계 등 배우들과 함께 사실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연기 스타일을 구축하여 한국 사회에서 배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텔레비전 경력은 1961년 KBS 첫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될까로 시작되었고, 이는 그의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순재의 가장 큰 성공은 인기 드라마와 시트콤에서의 역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82년 그는 KBS 드라마 위기에서의 역할로 제9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 그는 사극 토지에서의 역할로 SBS 연기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2007년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엄격하지만 유머러스한 할아버지 역할을 맡아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2007년 AMB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연히 성인 콘텐츠를 시청하는 장면이 바이럴로 퍼져나가면서 야동 순재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2009년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성공을 이어가며 AMB 방송연예대상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 90세의 나이로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대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썼다. 이 드라마는 미스터리 해결사와 그의 경찰견 소피의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이순재의 연기 인생에도 굴곡이 있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것이 가장 큰 실패였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지만 이 시기 연예인의 공직 연예 활동 금지로 인해 연기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특히 이회창, 이명박 후보 지지 발언 등 정치권 관련 논란은 대중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2019년작 로망스를 비롯한 일부 영화는 기대했던 만큼의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관객들에게 더 나은 작품을 선보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순재를 눈물 짓게 한 노력에는 연기에서 완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이 컸습니다. 세종대와 가천대 교수로 재직하며 오랫동안 연기를 가르쳤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연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면 지쳐버린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진실된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대사를 100번 반복했지만 일부 관객들은 그런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습니다. 2011년에는 노년의 사랑을 다룬 영화 촬영 중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들과 이루지 못한 꿈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년의 정치적 비판과 외로움 또한 그를 괴롭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순재의 이 모든 업적은 훌륭한 배우이자 영감을 주는 스승이 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경력 초기부터 한때 비천하게 여겨졌던 한국 사회에서 배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9년 영화 허준에서 주인공의 선생님 역을 맡아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명예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8년 은관문화훈장 2급을 수훈하며 60년 넘게 예술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영화 늦봄과 리얼리티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 베테랑 배우들과 함께 세상을 탐험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순재는 결혼 생활 내내 슬픔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는 주로 작품 활동에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예술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는 영화 촬영, 강의, 정치 활동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최희정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에 시달리며 최희정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다. 최희정은 항상 그의 작품을 지지해 주었지만 그는 최희정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랜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최희정이 부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죄책감의 울음을 터뜨렸다고 회상했다. 비록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탄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슬픔은 그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 아내를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 글에서 추정하는 이순재의 비극적인 죽음은 한국 미술계뿐 아니라 세계 미술계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2025년 6월 어느 날 아침 이순재 선생이 서울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부고는 KBS부터 조선일보까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전설이었던 그의 죽음은 가족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300개가 넘는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와 끊임없는 문화, 예술 공헌으로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순재 선생의 장례식은 그가 학업과 예술 활동을 시작한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가족, 친구, 최수종, 이정재, 윤여정 등 동료를 비롯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최희정 선생과 아들 이종현 선생은 관 곁에 서서 예술과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함과 존경을 상징하는 하얀 꽃다발이 장례식장 곳곳에 놓여 엄숙하면서도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영화 허준에서 그를 지켜본 어르신들부터 영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그를 사랑했던 젊은 세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모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의 배역 사진과 명언으로 가득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를 한국 예술의 불꽃이라고 칭했습니다. 장례는 KBS에서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담은 영상을 방영하는 특집 방송으로 마무리되었고 최수종은 우리 모두에게 스승이었다라고 목이 메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순재의 아내 최희정 씨는 그가 겪었던 슬픔, 특히 동료들을 잃고 말년의 외로움을 함께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025년 장례 후 모의 인터뷰에서 최희정 씨는 이순재가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송재호를 비롯한 친구들을 잃은 슬픔이 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거실에 앉아 옛 연극 기념품을 보며 마치 과거를 그리워하듯 눈물을 흘리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최희정은 이러한 고통이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했으며 말년에는 항상 아내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떨어져 지낸 시간을 만회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희정은 또한 이순재가 정치활동, 특히 정치인 시절 비판에 직면했을 때 느꼈던 슬픔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종종 정치적 유명인으로 오해받는다고 느꼈고 연애와 같은 실패는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희정에 따르면 이러한 슬픔들이 이순재를 일과 친절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항상 찾는 회복력 있는 사,